안녕하세요. 오늘 3회차 운동 들어갈 거고요. 오늘부터는 영상을 찍는 방법도 그리고 운동 스타일도 좀 바꾸도록 할 거예요. 일단은 영상은 이제부터 어떻게 찍을 거냐면요. 첫 번째, 그날 하는 운동 프로그램에 대해서 인트로 영상을 먼저 찍을 거예요. 이 운동은 어떤 걸 주의해야 되고, 어떤 자세를 취할 때 어떤 중요 포인트가 있는지 그 부분들에서 할 운동에 대해서 먼저 설명 들어가는 게 인트로 영상이고요. 그리고 본편은 이제 본격적인 운동 영상. 말 그대로 제가 설명하고 이렇게 하는 시간보다는 운동하고 그 사이에 쉬는 시간들 있잖아요. 쉬는 시간들에 스트레칭을 해줄 거예요. 운동을 할 때 그 부위에 대해서 스트레칭을 해주게 되면은 근육이 빨리 배우게 돼요. 무슨 얘기냐? 근육이 수축 이완을 할 때 말 그대로 혈액이 펌핑이 돼요. 공급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부위에 대해서 운동 중간중간에 스트레칭을 해줄 경우에 어떤 일이 발생을 하느냐? 수축 이완은 안 되지만 그 부위에 혈액이 공급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근육통도 훨씬 많이 줄어들고 근육 회복도 훨씬 빨라지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인트로 영상 그리고 본운동 영상 이렇게 찍어서 올릴 거고요. 오늘 지금은 인트로 영상부터 시작하도록 할게요. 오늘 3회차부터 이제 운동 스타일이랑 운동 종류들이 좀 바뀔 거예요. 네.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오늘 할 운동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하실 운동은 스쿼트인데요. 스쿼트는 저번 영상을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제가 설명을 해드렸는데 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스쿼트를 할 때는 내 다리는 보통 어깨 넓이 정도 벌린다고 얘기를 하죠. 이 넓이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목적으로 하는 바에 따라서 그립이 조금씩 달라져요. 뭐 교정 운동을 하거나 할 때는 완전히 모은 상태에서 스쿼트를 하거나 혹은 내 골반 넓이로 해서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교정 운동할 때고요. 일반적으로 운동하실 때는 약간 어깨 넓이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벌리신 상태에서 그대로 앉는데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옆에서 봤을 때 엉덩이가 뒤로 살짝 빠져요. 그리고 무릎이 자동 살짝 굽혀지죠. 이 상태에서 허리를 세운 상태에서 그대로 내려가서 앉는데 이때 어디까지 앉느냐? 내 대퇴사두근 허벅지가 지면과 수평이 되는 위치까지 앉았다가 일어나 주시는 동작인데요. 보통 스쿼트 할 때 이렇게들 많이 가르쳐요. 절대 무릎이 발끝을 벗어나면 안 돼요. 저번에도 설명드렸다시피 보시면은 자, 다리뼈가 긴 사람들은 나가는 게 당연해요. 안 나가는 게 오히려 이상해요. 그리고 두 번째, 말 그대로 고관절부터 해서 무릎, 발목 관절을 스쿼트 할 때 이제 쓰이는데 이 관절들의 유연성이 부족하게 되면 무릎은 당연히 앞으로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안 나가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안 나가고 스쿼트를 하는 게 아니라 그게 무조건 나간다고 잘못된 자세가 아니라 앉았을 때 스쿼트 같은 경우에는 내 머리를 기준으로 허리가 펴져 있으면은 그대로 무게가 가운데로 이렇게 타고 내려와서 내 대퇴사두근에 집중이 되는데 무릎이 이렇게 나가 있어요. 그러면은 무게중심이 머리를 기준으로 어디로 떨어져요? 앞쪽 무릎으로 떨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다리 위치가 무릎이 어떻게 토크를 가장 많이 받는 위치가 되지 않고 이거를 살짝 당겨서 어디로? 대퇴사두근으로 무게가 가게 되면 무릎이 어느 정도 나가더라도 절대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스쿼트 하시는데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어요. 처음 스쿼트 하시는 분들은 다 어떻게 되냐면 100% 허리 피고 하시는 분들 거의 없어요. 어떻게? 다 등이 굽어요. 그런데 스쿼트 할 때 뭐라고 하시냐면 선생님 저 뒤로 넘어갈 것 같아요. 왜? 등이 굽어버리기 때문에 등을 못 피면은 무게중심이 보시면 어디로 쏠려요? 뒤로 쏠려버리죠. 그러면서 뒤로 넘어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할 거냐? 내가 허리가 안 펴진다 하시는 분들, 뒤로 넘어갈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숙여버리세요. 상체를 이렇게 숙이셔도 상관이 없어요. 왜? 우리는 지금 어디 대퇴사두에 집중하는 거예요. 등을 피는 과정은 이 다음 운동인 데드리프트 변형 동작을 통해서 허리를 피는 방법 그리고 허리를 사용하는 방법을 배울 거기 때문에 전혀 신경 쓰지 마세요. 그래서 또 하나 주의사항, 대부분이에요. 스쿼트 할 때 딱 보시면은 현님들 보시면 어떻게 되냐면 다리를 이렇게 세요. 앉을 때 벌어져요. 혹은 안쪽으로 모이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 무릎 관절과 내 두 번째 발가락이 같은 선상으로 뻗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상태에서 이렇게 벌어지면은 두 번째 발가락과 어긋났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하느냐? 내려갈 때 무릎이
무릎이 벌어지거나 모이지 않고 그 상태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힘을 줘서 버텨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초보자분들이 기억하실 건 두 가지예요. 첫 번째, 무릎이 벌어지지 않게. 두 번째, 토크가 실리는 위치가 가장 힘을 많이 받는, 지렛대원리에서 배웠죠. 힘을 많이 받는 위치가 무릎 관절이 아니라 어떻게 대퇴 사두근에 힘이 걸리도록 이렇게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스쿼트 같은 경우는 호흡이 앉을 때 들여 마시고 일어날 때 이렇게 내뱉는 호흡인데요. 근데 저희 이제 고급자들에서 막 무게 들고 그러면 발살판 매뉴얼하고 숨을 살짝 멈췄다 이렇게 하는 동작으로 해요. 근데 초보자분들은 호흡을 저희가 안 가르쳐요. 웬만해서는 처음에. 왜 그러느냐? 아니 그러잖아도 숨 차 죽겠는데 이거 호흡법 맞춰서 하면은 자세도 안 나오고 운동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단 여러분이 신경 쓰신 거는 제가 말씀드렸던 포인트, 벌어지거나 모이지 않게, 그리고 토크 실리는 위치, 이것만 신경 쓰시고 호흡은 나중에 갈 겁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운동, 데드리프트 변형 동작인데요. 저희 보시면 데드리프트라는 운동을 저는 현임들한테 가장 중요한 운동이라고 말씀드려요. 왜 말씀을 드리냐면은 데드리프트 같은 경우에는 등 전체를 잡아주는데 그 중에서도 어디? 척추 기립근 여기 요 부분을 잡아줄 수 있는 운동이에요. 근데 한국 사람은 유전적으로 태어나기를 몽골리안으로 태어났어요. 몽골리안들의 특징은 다리가 짧고 굵어요. 하체가 튼튼해요. 반면에 어디가 약하냐? 허리가 약해요. 우리 유럽 쪽 백인들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 사람들은 저희랑 틀려요. 몽골리안이랑 틀려요. 얘네는 다리가 약해요. 길고 가늘죠. 그쵸? 한국 사람이랑 틀려요. 그리고 얘네는 등이 어느 정도 이상 강하게 태어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은 나이가 들게 되면, 노화가 되면은 뭐가 되느냐? 꼬부랑 할머니가 그러죠. 왜? 등에 힘이 없으니까 굽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등이 굽는다는 얘기는 머리 무게가 목에 실려서 말 그대로 어깨 자주 뭉치는 현상을 발생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은 스쿼트도 많이 해야 되지만 데드리프트에 정말 신경을 많이 써야 되고, 반대로 백인들 볼까요? 백인들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외국 갔다 오신 분들도 있고 외국에서 뭐 살다 오신 분들도 있고, 그리고 요즘에는 뭐 한국에도 외국인분들 많이 와 계시는데 진짜 나이 많으신 외국 분들 보시면은 그분들 보면 대부분 뭐 하냐면은 허리가 굽어서 다니는 분들은 거의 없어요. 그분들은 뭐냐? 다리에 힘이 없으니까 보행기로 의지해서 걸어 다닌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백인분들 같은 경우는 스쿼트를 진짜 열심히 해야 돼요. 그러면은 우리 몽골리안인 한국 사람들 뭘 해야 될까요? 당연히 데드리프트를 정말 열심히 해야겠죠. 그것도 어디에 중점을 둔? 허리에 중점을 둔, 등에 중점을 둔 데드리프트를 정말 열심히 해주셔야 되는 이유가 이것 때문인데요. 데드리프트 처음부터 해서 바들고 하면 힘들어요. 원래 데드리프트 자세가 옆으로 보시면은 선 상태에서 일단 먼저 제가 여기 가슴판뼈가 있고 검상돌기라고 여기 조그맣게 명치뼈 바로 아래 여기 돌기가 있는데 이거를 약간 위에서 누가 낚싯줄을 걸어서 당긴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굽어 있다가도 이렇게 펴지죠. 이거를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시는냐면은 스쿼트 할 때 손 올리잖아요. 그것처럼 이걸 대고서 이렇게 올린 상태에서 손만 내려보세요. 그러면 얘가 올라가 있고 허리가 펴져 있죠. 그래서 허리가 펴진 상태에서 시작을 해서 내 허리 힘으로 그대로 끝까지 내려갔다가 바닥가 90도 되는 위치까지 내려갔다가 올라오시는 동작인데 이게 한국 사람들 가르치기 제일 힘들어요. 스쿼트 쉬워요. 데드리프트 가르치다 보면 화날 때도 있어요. 왜 요만큼만 허리 피면 되는데 왜? 등은 펴져 있을 때 근육이 수축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변형 동작 어떻게 하실 거냐면요. 자, 앞에서 보시면은 그대로 내 손이 허벅지를 따라서 그대로 내려가서 살짝 무릎을 굽힌 상태에서 인사하듯이 그냥 그대로 내려갈 거예요. 이 상태에서 양손을 짚고 이 힘으로 밀면서 가슴을 내밀어서 허리를 필 건데 이렇게 설명들은 잘 모르시는 분들 있어요. 자, 보세요. 옆에서 보시면은 내려갔어요. 그쵸? 등이 둥그렇게 굽어 있는데 이게 허벅지에 손을 대고 가슴을 이렇게 내민다고 생각을 하면은 허리가 어떻게 되죠? 허리가 펴지면서 여기 만져보시면 이쪽이 등 전체에 힘이 들어가는 걸 느끼실 수가 있어요. 이 핀 상태에서
그대로 이 힘 그대로 올라오는 동작. 이 동작부터 연습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끝까지 내려가서 안 펴지시는 분들 있어요. 자, 그분들은 어떻게 하느냐? 요만큼 내려온 다음에요. 많이 내려오지 말고 요만큼 내려온 다음에 요렇게 허리 펴볼까요? 여기서는 허리 이렇게 필 수 있겠죠. 허리가 펴졌죠. 그러면 여기 힘이 들어가는 걸 느끼실 거예요. 그리고 근신경이 발달하기 전까지는 그냥 아프다 힘들다라는 느낌밖에 없으실 거예요. 그런데 얘가 발달이 되면은 내가 자연스럽게 수축 이완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동작, 데드리프트 변형 동작이 두 번째 운동이고요. 세 번째로 할 운동은 여성분들이 가장 싫어하시고, 그리고 살찐 남성분들이 제일 못하시는 운동, 푸시업. 푸시업 같은 경우에도 제가 1, 2화 보신 분도 있고 안 보신 분도 있겠지만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푸시업 같은 경우에는 손의 위치에 따라서 내가 하고자 하는 타겟이 틀려져요. 위로 올려서 무게중심선. 말 그대로 웨이트 트레이닝은 지렛대 원리만 알면 되게 간단한 운동이에요. 자, 보세요. 여기에서 내가 움직이면 어디 선상에 있어요? 어깨랑 같은 선상에 있죠. 어깨 운동이 돼버려요. 근데 이거를 내가 가슴이 타겟이다 그러면 얘를 어디로 내리면 될까요? 가슴 근육, 대흉근의 중간 지점으로 손을 내려서 움직이게 되면 어디가 움직이죠? 가슴 근육이 움직이게 되죠. 그쵸? 그리고 이걸 이렇게 붙였어요. 이렇게 붙이면 그때부터는 팔을 필 때 쓰이는 이 팔 바깥쪽 삼두근 이쪽이 많이 쓰여요. 그런데 우리는 어디를 타겟으로 잡을 거냐면은 가슴을 타겟으로 잡을 거예요. 그래서 가슴을 타겟으로 잡기 때문에 손 위치는 엎드렸을 때 가슴 옆에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여성분들 아시다시피 무릎 대고 하시면 돼요. 무릎 대고 하시면 되는데 가끔 여성분들이나 남성분들이나 다 마찬가지예요. 무릎 대고도 못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체중이 많이 나가거나 하시는 분들은. 근데 그런데 무릎 대고 이게 안 되는데 막 억지로 한다? 힘들죠.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벽을 이용하시는 거예요. 벽을 이용해서 이런 벽 같은 데 대고 먼저 어느 정도 힘을 좀 기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방법, 초보자들이 하시는 두 번째 방법은요, 바닥에 완전히 엎드리세요. 완전히 엎드린 상태에서 손을 가슴 옆에 라인에 잡아주시고요. 양 발을 모아서 이렇게 이 상태에서 밀고 일어났다가 그냥 그대로 바로 내려가세요. 다시 올라갔다가 바로 내려가서 쉬어주는 거예요. 쉬다가 다시 그대로 밀고 올라와서 다시 내려가서 휴식. 다시 밀고 올라가서 그대로 내려와서 휴식. 요 방법이고요. 그리고 그냥 여성분들, 그리고 이제 약간 근력 부족하신 남성분들은 무릎 댄 상태에서 그대로 하나, 둘, 셋. 이 방법 해주시면 되고요. 푸시업 할 때 회원님들이 가장 많이 틀리시는 거, 엉덩이를 들어요. 이렇게. 엉덩이를 세우고 이런 식으로 내려가죠. 그렇게 되면은 어깨 쪽으로만 무게가 가중이 되고 가슴 쪽 타겟을 잡고 있다고 해도 가슴 쪽으로 운동도 안 되고, 그리고 운동 강도 자체도 완전 달라지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엉덩이를 들지 마시고 몸은 항상 일자로 유지한다고 생각을 하세요. 항상 내려올 때나 올라올 때나 일자. 말 그대로 저희가 웨이브 탄다고 하는데 바닥에서 올라올 때도요, 이렇게 올라오는 게 아니에요. 그대로 바닥에서 올라오실 때도 그대로 한 번에 밀면서 몸을 일자로 유지하는 상태로 그대로 밀어서 올라오신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운동. 세 번째 운동까지 봤고요. 이제 네 번째 운동. 네 번째 운동 저번에 했던 운동인데요. 말 그대로 몽골리안들 제일 중요한 게 허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허리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또 중요한 게 있어요. 둥근, 엉덩이 근육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어디? 허벅지 뒤쪽에 햄스트링. 자, 보통은 대부분 웨이트 트레이닝 하시는 분들 보면은 대퇴사두근 여기 좋아요. 근데 여기 안 좋으신 분들 정말 많아요. 왜? 대퇴 이두근 운동 자체도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 앞뒤 비율이 대퇴사두근의 근력이 100이라고 하면은 햄스트링 근력이 상대 비율로 봤을 때 100대 60은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안 나오면은 무슨 일이 발생을 하냐? 뛴다거나 혹은 경사를 혹은 계단을 내려간다던가 할 때 대퇴사두근보다 말 그대로 그때는 햄스트링이 이 받쳐주는 역할을 하는데 다쳐요. 그래서 체중 많이 나가시는 분들 중에서 상 갔는데 상 갔다 올라갈 때는 그래도 좀 참고 올라갈 만했는데 내려오는데 무릎이 너무 막 쑤셔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만큼 둥근 햄스트링이 중요해요. 그리고 이 두 근육 같은 거
우리 몸의 모든 근육은요, 하나의 덩어리로 따로따로 나눠져 있는 게 아니라 유기적으로 연결이 돼서 같이 움직이는 근육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둥근이 중요한 이유가 말 그대로 척추는 일종의 집의 기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근데 우리가 집을 세울 때 제일 먼저 뭘 하죠? 바닥 공사하죠. 왜? 바닥 공사 안 하고 그대로 기둥을 세우면 어떻게 될까요? 기둥이 무너져 내리겠죠. 자, 골반에 보시면은 천골이라는 뼈가 있어요. 그 뼈에 척추가 이렇게 박혀서 올라가 있는 형태예요. 근데 이 천골을 지지하는 위치, 여기에 제일 큰 근육이 뭐다? 엉덩이 근육, 둥근이에요. 그리고 둥근은 우리가 걸을 때, 뛸 때 거의 모든 동작에서 쓰이는 근육이에요. 그런데 요즘에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잠자는 엉덩이 근육을 깨워라. 자, 가슴 근육, 운동하시는 분들은요, 가슴 근육 여기 힘줘봐 그러면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죠? 왜? 근육이 있고 그 근육이 신경이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근육을 쓴단 말이에요. 근데 운동 안 하신 분들은 못 움직여요. 남성분들도 못 움직여요. 그런데 좀 신기한 거 말씀드리면은 엉덩이 근육 있죠. 엉덩이 근육도 양쪽 동시에 이렇게 힘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내가 근신경이 발달하잖아요. 그러면은 가슴 한쪽씩 움직이는 것처럼 엉덩이 근육도 그렇게 움직여져요. 그런데 저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저는 오랫동안 옛날부터 트레이너 해갖고 오랫동안 운동해갖고 했기 때문에 누구나 다 되는 줄 알았어요. 가지고 회원님한테 이렇게 막 설명을 들을 때 가슴 근육 움직이듯이 엉덩이 근육도 깨어나면은 근신경이 연결이 되고 사용이 되지만 이렇게 움직입니다 라고 딱 말씀드렸는데 그게 돼요?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했어요. 그랬더니 회원님께서 신기하다고 선생님 특이한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절대 특이한 게 아니에요. 우리 몸에서 척추도 받쳐주고 그리고 모든 운동을 할 때 쓰이는 게 엉덩이 근육이기 때문에 무조건 엉덩이 근육이 발달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래서 지금 하는 운동은 둥근 그리고 이게 햄스트링 이렇게 하는 운동인데요. 자, 일단은 뭐 벽도 좋아요. 균형만 잡을 수 있는데 어디든 상관이 없어요. 아무데나 잡아주시고 이 상태에서 중요한 거 보통 하실 때 회원님들 제일 많이 실수하는 게 상체를 숙여요. 상체를 숙이는 게 아니라 상체는 고정을 해놓는 거고 이 상태에서 그대로 발을 뒤로 뻗어주는데요. 내 둥근 엉덩이 근육이라고 그러잖아요. 엉덩이 근육이 이렇게 수축하면은 여기가 제 한계점이에요. 허리를 숙이지 않고 골반을 틀지 않는 한. 보시면은 이 상태에서 이만큼 얼마 못 가죠. 자, 이 상태에서 그대로 조이시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그대로 여기 힘이 들어가는 거 느껴지실 거예요. 당기시면 여기 힘이 들어가면서 조이는 느낌. 혹은 운동 전에 안 하신 분들은 약간 쥐나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드실 텐데 그대로 와서 엉덩이 조이고 그대로 햄스트링까지 힘을 줘서 내가 조여주는 거예요. 조여주고 다시 풀어주는 동작. 그리고 이어서 반대쪽 올려서 그대로 조여주고 다시 풀어주는 동작. 요게 오늘 하실 네 번째 운동이고요. 그리고 이어서 오늘 하실 다섯 번째 운동도 역시 등 운동이에요. 등 운동인데 요 운동 같은 경우는 저는 체력이 좀 되는 것 같아요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시냐면은 자, 옆으로 보여드릴게요. 바닥에 엎드린 상태에서 반대손과 반대발을 동시에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디가 조이는 느낌이 나냐면은 올리는 발에 둥근 그리고 올린 팔 쪽이 이쪽 허리 쪽 이쪽으로 힘이 들어가는 걸 느끼실 거예요. 그대로 반대로 들어주고 그대로 반대로 들어주고 그대로 반대로 들어주시는 동작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고령이신 분들이나 체력이 좀 많이 없으신 분들은 엎드려서 하면 좀 힘드실 수도 있어요. 그분들은 어떻게 할 거냐면 선 상태에서 그대로 반대손 반대발을 양쪽으로 뻗어 주실 거예요. 근데 이때도 중요한 게 몸이 이렇게 트시는 분들 있거든요. 트는 게 아니라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대로 발을 그대로 뒤로 이렇게 보내주시는 동작. 이 동작이 오늘의 다섯 번째 운동. 그리고 이어서 하실 여섯 번째 운동은요, 크런치라는 운동인데요. 보통 복부 운동, 너 배 운동 뭐 하라? 대부분 윗몸 일으키기를 생각을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윗몸 일으키기 같은 경우에는 초보자분들이 하시기엔 득보다 실이 너무 많아요. 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초보자분들이 하시기에는 적합한 운동이 원래 아니에요. 자,
윗몸 일으키기를 할 때 보통 발을 이렇게 어디에 껴서 이렇게 고정을 해놓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발을 고정을 해놓고 이 상태에서 올린단 말이에요. 근데 이때 발이 고정이 되어 있는데 원래 우리 몸에서 발을 이렇게 끌어올려주는 장요근이라는 근육이 있어요. 얘가 여기 허벅지 안쪽 이쪽부터 해가지고 여기 요추 있는데 붙어 있는데 배에 힘이 없으니까 배로 못 올라가니까 배를 수축시키면서 못 올라가고 배를 어떻게 쓰는지 모르니까 이 장요근으로 상체를 끌어올린단 말이에요. 반대로. 그래서 딱 그러시는 분들 있어요. 회원님들이 아 선생님 저는 윗몸 일으키기만 하면 허리가 너무 아파요. 왜? 복부 운동을 한 게 아니라 장요근으로 다리 끌어올리는 동작을 반대로 하면서 장요근에 근육통이 오니까 쑤시고 아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운동은 크런치라는 동작이고요. 크런치 같은 경우에는 자 일단은 복부가 어떻게 수축되는지는 기본 아셔야 되잖아요. 복부 운동의 ABC. 저는 이 크런치 하나만 하면은 모든 복부 운동을 다 하실 수 있다고 저는 장담하고 말씀을 드려요. 자, 배가 수축을 해야 돼요. 윗몸 일으키기 할 때 이만큼 수축되죠? 근데 이거를 보세요. 복직근이 이렇게 있어요. 보시면 저희 보통 엉자라고 부르는 근육인데 얘가 이 길이가 등을 둥그렇게 말면서 조이면은 어떻게 되죠? 이 복직근의 길이가 확 줄어들면서 수축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그냥 이렇게 서서 하는 게 아니라 누워서 할 건데 누워서 내 손을 여기 등에 보시면 여기 허리 딱 폈을 때 보시면 여기 들어가는 부분이 있죠. 요추 쪽. 여기에다가 손을 대고요. 이 상태에서 배에 힘을 주면서 그대로 이렇게 누를 거예요. 이렇게 등을 누를 거란 말이에요. 바닥이랑 일자가 되도록. 근데 그때 손으로 만져보시면 아시겠지만 내 배 근육에 힘이 확 들어간 걸 느끼실 거예요. 자, 방법 보실게요. 누운 상태에서 손을 넣고 그 상태에서 그대로 등을 둥그렇게 말아주시는 건데요. 둥그렇게 말 때 중요한 게 있어요. 얘가 등만 누르는 게 아니라 보시면 제 골반 쪽을 보시면 골반이 이렇게 살짝 말리죠. 그러면서 복직근이 더 수축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배에 힘이 들어가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초보자분들은 딱 여기까지만 그냥 누운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수축시키는 것까지만. 그리고 요거보다는 제가 힘이 더 있는 것 같아요 하시는 분들은 손을 절대 머리 뒤쪽 이런 데 잡으시면 안 돼요. 머리 뒤쪽이 자꾸 이렇게 당겨버리면은 목에 무리 가죠. 말 그대로 경추에 디스크를 유발하는 그것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양손을 귀 옆에 혹은 턱 밑에 두시는 상태에서 올라가는데 앞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가면 앞으로 가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어디로 간다고 생각하시면 되냐면은 위로 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턱에 손을 댄 상태로 그대로 위로 하나 둘. 이때 보시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등을 붙이면서 허리가 둥그렇게 말리면서 복직근이 수축을 한단 말이에요. 그대로 셋. 이렇게 올라가거나 혹은 손 귀 옆에 하시고요. 내가 배가 지금 쓰이는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내 복직근 왕자 있는 부분이죠. 그 부분에 손을 대시고요. 이 상태에서 그대로 올라가보세요.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복직근에 힘이 들어간 걸 느끼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내가 앞으로 올라가는 건지 위로 올라가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 있어요. 그분들은 어떻게 하냐면은 손을 위로 둔 상태에서 앞으로 가는 게 아니라 손을 그대로 위로 뻗어주는 거예요. 하나, 여기 조금 더 힘들어요. 둘, 셋, 그대로 위로 뻗으면서 그대로 수축시켜주는 동작. 이 동작이 크런치라고 하고요. 초보자분들이 하시기에 가장 적합한, 그리고 요것만 해서 내가 복직근이 어떻게 수축이 되고 어떻게 쓰는지를 아시면은 모든 복부 운동이 다 가능해요. 뭐 레그레이즈라든가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레그레이즈 같은 경우에도 할 때 보시면 초보자분들 뭐 이게 등 밑에 손 누르라고 그러잖아요. 손을 넣으면은 등이 둥그렇게 말려요. 그래서 복직근이 수축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 크런치만 제대로 하시면은 나머지 복근 운동은 딴 것이 필요 없어요. 이것만 하셔도 충분하고 모든 복근 운동이 다 가능하게 되시는 운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요거 하셔야 됩니다. 자, 지금까지 해서 오늘 운동 스쿼트, 데드리프트 응용 동작, 푸시업, 그리고 힙 익스텐션 앤 레그 컬 동작, 그리고 복직근 운동, 여기까지가 오늘 기본 루틴이고요. 마지막 두 가지 운동은 어떤 거냐면은 저희가 많이 하는 점핑잭, 말 그대로 이제
그냥 심박수 올려주고 칼로리 태워주고 체력 높여주기 위해서 점핑잭. 그리고 두 번째 의자 같은 거 하나 준비하셨다가요. 보통 저희가 버피 보면은 회원님들이 제일 많이 오해하시는 게 이게 원래 버피인 줄 아세요. 근데 버피는 원래 이게 아니라 내려가서 그대로 서는 동작까지예요. 뛰는 동작은 응용 동작인데 왜 그걸 넣냐면은 조금 더 뭐라고 해야 되지? 운동량을 올리기 위해서 이렇게 올리는데 처음 하시는 분들은 10개만 하셔도 되게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의자 같은 거 하나, 체어 같은 거 준비하셨다가 의자에 손 짚고서 그대로 서는 동작. 여기까지가 해서 오늘의 하실 운동이고요. 그리고 이제 운동하시는 중간에 쉬잖아요. 쉬는 동안에 그 내가 운동한 부위에 대해서 스트레칭을 할 거예요. 왜? 스트레칭을 해야지 더 빨리 회복이 되고 근육통도 훨씬 줄어들고 여러분 몸에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세요. 그리고 쉬는 시간은 오늘은 1분 20초를 타이머를 맞춰놓고 갈 건데 하시다 보면 그런 분들 있어요. 1분 20초만 쉬기에는 제가 이게 회복도 좀 더디고 힘들어요. 초보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2분에서 2분 30초까지도 쉬거든요. 3분은 거의 안 넘어가요. 3분은 거의 안 넘어가요. 뭐 쉬는 시간 5분만 이렇게 되면은 운동력가 훅 떨어져요. 막 쉬는 시간 5분 이렇게 잡으시는 분들은 어떠냐면은 어떤 분들이냐면 완전 보중량 그럴 때 하시는 거고 보통 초보자분들은 아무리 오래 쉬셔도 3분을 넘어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1분 30초, 1분 20초 쉬시는 게 만약에 내가 조금 힘들다, 버겁다 하시는 분들은 조금씩 더 쉬셔도 되는데 그렇다고 주구장창 길게 쉬시면 안 됩니다. 자, 오늘 운동 순서는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주의사항이나 되게 중요한 사항 같은 경우는 운동 중간에도 스트레칭 하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